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역은 사업계획과 사업 세부 내역, 요양급여 비용 산정,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 방법과 함께 이지스 전자차트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사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 환자는 재진 원칙인 환자가 있고 초진도 허용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재진 원칙 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자만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로서, 만성질환 환자는 1년 이내, 그 외의 환자는 30일 이내에 있는 재진 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아 환자, 즉 만 18세 미만도 대면 진료 이후에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일에 초진인 경우에 한해서는, 즉 휴일, 야간대에 한정해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처방은 불가합니다. 초진도 허용된다는 말은 재진까지 포함이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선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입니다. 거동불편자인 경우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 요양 등급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선벽지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범사업 관련 안내 책자를 보시면 페이지 맨 끝에 보면 선벽지 지역이 고시되어 있을 겁니다. 감염병 확진 환자로서는 감염병 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된 환자로서 이는 권고도 포함이 됩니다. 타 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진단 확진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와 수술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한정되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보시면 의원급은 재진 원칙이고, 그 다음에 초진이 허용된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선벽지 환자라든가 거동불편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환자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AH200 만성질환 관리료를 청구하는 대상 환자입니다.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겠죠. 다만 천식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이런 질환들은 만성질환에 대한 해당 사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가 없고 30일 이내 방문자에 한한 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2급 감염병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감염병은 1, 2급이 지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시행하시고, 대표적으로 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환자들은 아마 신종 인플루엔자나 유행성 이하선염, 코로나19, 엠폭스 이런 정도는 의원급에서 시행할 것 같고, 나머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병원급도 감염병에 관한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에 의한 초진 환자로서 진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있는지 진단명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진의 영역에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원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질 환자와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 필요한 환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세부 내역 중에서 이제 진료 절차입니다. 대상 환자가 있을 것이고 사전 문진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검사 처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대면 진료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실 내에서 시행하시고, 화상이 기본이고
화상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모바일 폰이 없다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서 화상으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정에서는 음성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에서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처방 유예 기간이라 그 시범 사업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을 주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어떤 유예냐면 결국은 이런 화상 대상자를 음성을 하실 경우 불가피하게 또는 뭐 환자가 기기가 잠시 고장이 났다던가 뭐 이래서 화상 전화를 거부하거나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해서 원래는 화상 대상자인데 음성으로 시행한 경우, 즉 과거의 전화 처방 상담처럼 시행한 경우에 한해서는 유예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 7, 8월이니까 9월 1일부터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나중에 그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나 기록들이 반드시 차트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비대면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정성 확보라는 것은 아마 그 도용이라든가 또는 해킹의 우려일 것 같습니다. 또는 제3자 처방전 수령에 관한 어떤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3자 처방전이 수령이 안 되고 환자한테 본인한테 발급되고 그 기타 이유로 처방전이 분실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인데 아직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정한 내역은 없습니다.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처방은 이전에도 처방이 불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발기부전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처방전 전송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게 되어 있고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병원에서 임의로 약국과 담합해서 몇몇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안 됩니다. 비대면 조제 전달은 이제 조제 가능 여부 및 수령 방식 등을 협의해서 환자에게 전달하도록 약사분들한테 아마 이 부분은 시행 규칙이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의료기관 참여는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행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공단에서 참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의료기관은 일단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시범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집에서 한다든가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의료기관 명을 사칭해서 비대면 진료를 하면 위법사항이 됩니다. 시범 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화상통신을 이용해서 진단 및 처방 등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한테 내원하도록 권고되어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기록을 해놓고 환자를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고 적어도 음성통화 이상으로, 음성통화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며 이 부분도 9월 1일부터는 강제되기 때문에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본인 확인과 진료 내역 이런 것들은 기록하는 것들 대면 진료의 절차에서 차트에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화 처방보다는 비대면 진료가 아마 차트에 기록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러한 부분들은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기록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수납은 이전 전화 처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직 사용자들은 아직까지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서 계좌 이체라든가 이렇게 시행을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을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조금 더 편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처방전 발급은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그 다음에 마약류 처방이 안 되는 것들, 이 부분도 그 시행 규칙의 그 시행 안내 지침서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이러한 약들이 처방되지 않도록 하고, 이지스에서 걸러지는 약들은 전문의 약품이고요. 일반 의약품은 이게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처방전 전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시면 되고, 미리 의사의 인장이 도장이라든가 사인이 반드시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약국과 담합해서 일방적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조제 참고사항에 환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것은 이전 전화 처방과 동일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가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IC001부터 IC004까지 주간, 야간, 심야, 공유로 진찰료의 30%의 새로운 코드가 생겼습니다. 각각의 주간, 야간, 심야, 공유에 해당되는 시간은 참고를 하세요. 점수당 단가도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가가 가산 형식으로 붙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진찰료의 30%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범사업 관리료는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아, 공유, 야간 등 각종 가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둘인 경우 비대면 시범사업 관리료 2회 청구의 규정은 진찰료 청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됩니다. 즉 동일과에서는 한 번만 같은 진료로서 하나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른 진료로서 의사가 분과가 서로 다르거나 다른 과인 경우에 한해서 2번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 작성 요령입니다. 먼저 특정 내역입니다. 다음과 같은 선벽지 거주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로서 초진 대상자인 경우엔 반드시 특정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전이 발행되는 그런 경우에는 처방 내역 단위, 즉 CT003 비대면 처방에 Y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라든가 30일 이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인 경우에는 위에 특정 내역 기재가 필요 없고요. 처방 내역 단위 특정 내역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스에서 구현된 비대면 진료 관련 접수업 및 처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방법은 기존의 청구 방법과 동일합니다. 비대면 시험 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서 2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청구들은 보통 저희가 1년 이에 청구해도 되지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심사 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 청구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감기 환자가 비대면 진료로 고혈압 당뇨약을 처방받는다. 감기약은 어떻게 처방하느냐? 같은 처방전에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그런 내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내역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차트에 작성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구서 작성 요령입니다. 먼저 의원에서 주간에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상병은 고혈압이 들어간 경우인데 진찰료는 주간 진찰료에 주간 상담료인 IC001이 붙습니다. 12,380원, 3,72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평일 19시에 기타 질환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9시에 진료 시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치 시범사업 관리료는 야간 수가를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 중에서 야간이 붙는 게 아니라 주간 진찰료가 붙는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접수할 때 반드시 비대면 진료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찰료도 수정해야 되고 가산료, 비대면 시범사업 관리료에 해당하는 가산수가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료 내역대로 청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원에서 공휴일에 선벽지 거주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공휴일에 진료 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공휴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 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A154 초진 진찰료와 IC004가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JX999에 비대면 /A가 처음부터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백이 있거나 슬래시를 다른 문자로 대치를 하거나 나머지에 문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병원에서 주간에 희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후 원해 처방을 발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AA255, IC001이 붙겠습니다. 처방 내역에 특정 내역 구분 코드에는 CT003, 특정 내역 Y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 1, 2, 3에서도 CT003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범사업 안내 지침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JX999가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진에 해당하는 경우만 그렇고요. 재진에 해당하는 경우 들어가지 않습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스 전자차트 처방사를 보시면 다행히도 6월 1일부터 해당 접수 내역이 생겼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진료 유형을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로 꼭 접수를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환자 선택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만일 선벽지 거주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처방을 우클릭해서 비대면 진료 특정 내역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 내역은 여기 있는 내역 그대로 참고하셔서 비대면 A인지 B인지 C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개 이상 경우에도 모두 체크를 해주셔야 이 기재 내용이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벽지 거주자로서 등록장애인 경우에는 비대면 A/B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전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편리하게 조제시 참고사항에 환자의 전화번호 그대로 기재가 되고 우리가 CT003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청구 집계 시에 원해 처방이 존재하는 경우에 처방 내역 단위 특정 내역이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지스에서 처방 내역을 보시면 비대면 진료로 접수를 하시고 그러면 아마 재진 진찰료가 붙는 경우에 비대면 시범사업 관리료 이익과 주간 진찰료가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역은 처방을 하시면 되고 비대면 진료 처방 후에 처방전은 환자가 원하는 곳에 팩스로 보내시면 되고 수납은 환자에게 계좌 이체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좌 이체하실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절대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환자를 위한 계좌 정보는 절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에 공개하시면 안 되고 특히 병원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는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개별적으로 1대1로 안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한 달에 2회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스 사용자분들은 심사창을 반드시 참고해서 2회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3회째는 반드시 재진 진찰로 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이지슬레이더를 참고해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시범 사업의 본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